화가 난다고 했을 때도 섭섭한 걸 수도 있고요. 너무 억울한 것도 있고. 바로 화내면 그래서 후회하나 봐요. 그래서 입을 닫아야 돼요. 거의 대부분의 원인은 나에게 있네요. 그렇죠. 넌 진짜 뭐 뇌가 텅텅이냐 막 이렇게 나는 서슴지 세네요. 않았어요. 구독. 이거 얘기하려고 빌드업을. 막 화낸 다음에 후회한 적 있으세요? 있죠. 보통 잘 화가 안 나는데 유독 어머니와의 대화에서 좀 그럴 때가 있어요. 저도 화를 내고 나면 후회를 하는데 이제 저는 화가 나면 화를 참거나 네. 아니면은 그냥 그 자리에서 쏟아내거나 둘 중 하나인데 둘 다 후회해요. 왜 그러죠? 일단 화를 참으면은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못해서 후회하고 막 쏟아낼 때는 감정이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쏟아내니까 생각을 제대로 전달하지 않은 것 같아서 또 후회가 되고 그래서 그게 참 어렵더라고요. 화가 났을 때 맞아요. 표현하는 방법, 내 감정을 좀 제대로 정리하는 방법 말해주시면 맞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저도 다른 사람들한테 화낼 때는 좀 정돈된 표현을 하게 됐어요. 뭐 예를 들면 주차장에서 나갈 때 분명히 무인으로 계산을 했는데 이게 차단기가 열리지 않을 때 화가 나는 적이 있는 거예요. 다음 스케줄로 이동해야 되는데 이게 열리지 않는 순간 그냥 괜히 기계 작동 오류 때문에 화가 날 때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호출을 눌러서 그 관계자한테 예전엔 좀 안 좋은 말투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이거 왜 안 열리죠? 이렇게 쏘아붙이는 거죠. 그러면 그쪽에선 고객님 차 번호 알려주시겠어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기다리는 순간들이 다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근데 이때도 우리가 부정어로 이야기를 하면 후회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저도 문 열리고 나갔을 때 조금 친절히 말할 걸 그랬나 하고 후회했던 기억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저도 어떻게 바뀌었냐면 그냥 상대방도 나도 편안하게 대화하는 게 좋겠더라고요. 차단기가 안 열리네요? 이렇게만 바꿔도 그 사람을 탓하는 것 같지 않아요. 이 상황을 같이 해결해 볼까요? 이런 말투니까. 그러면은 어쨌든 차단기가 안 열려서 화가 난 상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화를 어떻게 누르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그 가라앉히는 방법이 있어요? 선배만의. 그거는 저도 많이 바뀐 건데 내가 왜 그때 예민해질까 생각해 보니까요. 스케줄을 이렇게 바특하게 잡는 순간 빨리 가야 되는데 이런 생각 때문에 괜히 공격적으로 바뀐 거였더라고요. 그때 이후로 만약에 내비게이션에 한 30분이 나온다고 할지어도 한 50분, 1시간 걸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조금씩 여유가 생기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어요. 우리가 화가 나는 이유가 정말 상대방의 잘못보다는 내가 갖고 있는 상황에서 오는 불만족인 경우가 많은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죠. 뭐 예를 들면 제가 병원에 갔을 때도 예민했던 적들이 있었어요. 뭐 제 순서가 됐는데도 나를 부르지 않는다든가 그러면 기다리다가 아픈데 좀 더 짜증날 수 있잖아요. 그런 채로 들어갔을 때 의사가 또 너무 친절하게 얘기를 해주면 괜히 제가 툴툴거렸던 게 미안해지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도 내가 왜 그렇게 불친절하게 무뚝뚝하게 대했을까라고 생각해보면 또 내가 기대했던 바가 크더라고요. 병원은 내가 아프면 좀 친절하게 해주겠지. 그걸 안 해주니까 바로 약간씩 화가 났던 건데 근데 그때도 생각해보면 남이 나한테 잘해주길 기대한 거였잖아요. 거기서 오는 또 박탈감?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 모든 사람이 나한테 잘해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도 남들한테 기댈 게 아니라 또는 뭐 시스템적으로 나를 부르지 않은 그런 오류가 생긴 것도 그냥 가서 정확하게 얘기만 하면 되더라고요. 제 이름이 지금 안 뜨네요? 이렇게만 말을 해도 괜찮잖아요. 근데 우리는 좀 화가 나면 왜 저 안 불러요? 지금 제 차례 지나갔어요. 이렇게 따져 묻잖아요. 그래서 그런 아주 미묘한 차이를 제가 깨닫고 나니까 하나하나 바꿔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근데 이게 또 아프거나 예민하면 이 표현을 순식간에 바꾸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언젠가부턴 그냥 말을 안 해요. 계속 가만히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떤 간호사가 눈치를 채요. 환자분 아까 혹시 계속 기다리시는 것 같은데 뭐 이렇게 말을 걸면 네, 이제 그때서야 저를 발견해 주는 거죠. 그럼 또 해주거든요. 듣다 보니까 그런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저희는 무조건 그냥 화나네. 그냥 열받네 이러고 끝이잖아요. 근데 네. 선배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까 차단기가 열리지 않을 때도 화가 난 건데 이게 왜 화가 났는지를 내가 알아차리는 그 맞아요. 과정이 있어야 또 내 표현을 바꿀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일정을 너무 빠듯하게 잡아서 지금 당장 가지 못하는 게 너무 속상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표현을 그렇게 한 거고 병원도 내가 너무 아픈데 사람들이 그걸 좀 몰라주는 것 같아서 속상한 거고 맞아요.
안타까운 거고. 그래서 맞아요. 그런 걸 알아차리는 그 과정도 되게 중요하겠네요. 네. 진짜 그런 것 같아요. 내 감정을 들여다봐야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게 나오잖아요. 사실 화가 난다고 했을 때도 이게 섭섭한 걸 수도 있고요. 서운한 걸 수도 있고 정말 외톨이가 된 기분인 것도 있고 아니면 너무 억울한 것도 있고 이렇잖아요. 맞아요. 근데 우리가 막 화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더 적절하게 내가 진짜 갖고 있는 감정이 뭐지? 내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이 뭐지? 이렇게 봐야 되죠. 그것도 참 연습을 많이 해야겠네요. 맞아요. 내 감정을 정확히 아는 거. 방법은요. 화가 났을 때 일단 나 잠깐만 생각 좀 할게. 이렇게 하고 떠나는 거라고 전 봐요. 진짜 가까운 사이는. 진짜 어려워요. 누가 떼어놨으면 좋겠어요. 저를 들고 너 잠깐 생각의 방에 좀 들어가 이렇게. 그러면 문을 두들기지 않아. 열어! 이게 잘 안 돼요. 근데 엄청나게 노력하면 또 전 된다고 봐요. 그걸 또 훈련하는 방법은 내가 여유 있는 날 있잖아요. 쉬는 날. 그럴 때 그 시절을 돌아보는 거예요. 이거를 성찰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내가 나를 돌아보고 어떤 점은 마음에 들고 그걸 발전시킬 수 있고 또 어떤 점은 스스로 부족함을 인정하고 더 나은 모습으로 바꾸려는 의지 그런 게 결국엔 성찰할 수 있는 건데 좀 철학적인 것 같아요. 바로 화내면 그래서 후회하나 봐요. 네, 그래서 입을 닫아야 돼요. 내가 왜 화났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상대방에게도 잘 말할 수가 있는데 다짜고짜 감정적으로 우리가 표현할 때가 있잖아요. 맞아요. 대부분 근데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니까요. 막 당장 화가 머릿속에 딱 꽂혀가지고 입으로 바로 나와야 뭔가 풀리는 느낌. 네. 근데 이건 표출하는 거라 관계에도 안 좋고 내 자신이 또 마음에 안 들면 또 그날 자신감을 잃어버릴 수가 있잖아요. 또 맞아요. 괜히 미안하고 잘 기억하고 또 돌아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전에는 연인과 대화를 하다 보면 속상할 때 있잖아요. 근데 그럴 때는 꼭 당신을 탓했어요. 예를 들면 그런 말은 나한테 다시는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또 해요. 그러면은 제가 이제 그때부터는 좋은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넌 바보냐? 이런 거 있잖아요. 이제 무시하기 시작해요. 너 기억력이 아예 그냥 없구나. 빠가구나. 이런 말도 되나? 너무 오랜만에 듣는 말. 넌 진짜 뇌가 텅텅이냐? 이렇게 진짜 비난을 서슴지 세네요. 않았어요. 그래서 정말 너무 비난을 하니까 오히려 그걸 멈추기 위해 되게 사죄를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도 생각해보면 지난 연인들한테 좀 미안하기도 하죠. 근데 이제는 좀 달라진 게 있다면 너는 왜 이래? 이렇게 하질 않고 내가 원하는 거 이를테면 내가 그런 말 하지 말랬지 이게 아니라 나는 이렇게 말해주는 게 좋아. 이렇게 표현하는 걸로 바뀌었어요. 근데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제 자신이 다행이다. 근데 그렇게 말하면 상대도 반응이 다르죠. 그럼요. 나한테 늦어지면 전화해 이랬는데 만약에 늦었는데 전화를 안 했어요. 그럼 옛날에는 너가 이 관계를 이제 끝내고 싶구나 이럴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는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죠. 나는 약속을 잘 지켜주는 사람에게 더 신뢰를 해. 그래서 우리의 작은 약속도 소중히 대해주면 좋겠어. 왜냐하면 나는 그런 말을 어길 때마다 상처를 받는 사람이야.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면 이 사람한테는 그런 게 되게 크게 느껴질 수 있구나 하고 인지를 하잖아요. 우리는 다른 사람이니까. 그런 걸 설명해 줄 수 있는 사이가 전 관계가 깊어진다고 봐요. 근데 좀 저도 안 될 때가 있는 게 어머니와의 대화할 때. 오히려 가까운 사람들이랑 갈등이 있거나 이런 화나는 일이 있을 때 말하기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정제해서 말하기가. 맞아요. 감정이 막 치달으니까요. 막 쏘아붙이잖아요. 저도 그래요. 다른 사람들한테 심지어 화도 잘 안 나요. 근데 진짜 가까운 가족이나 이런 사람들한테는 화가 잘 나죠. 맞아요. 왜 그럴까요? 제가 봤을 땐 제일 사랑해서인 것 같아요. 진짜 모순적인 것 같아요. 사랑하면 그러면 안 되는 건데 더 막 표출하니까. 네. 그러니까 너무 사랑하니까 이 정도는 알아줘야 되지 않나. 또는 이건 내가 하지 말아달라고 했던 건데 또 하는 순간 진짜 폭발하잖아요. 맞아요. 내 말 안 듣나? 네. 그렇게 돼요. 네. 근데 그게 어떻게 이걸 안 받아들여주지? 우리가 어떤 사이인데? 거기서 오는 그런 무력감이 분노로 또
이렇게 표출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 드네요. 그 뇌과학자 있잖아요. 장동선 그분이 얘기하기를 동일시한다. 맞아요. 나랑 동일시한다고 그래서 그런 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걸 알면서도 그래요. 그러니까 나랑 다른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참 힘듭니다. 맞아요. 바라게 되고. 그래서 지금 명상을 해야 되나 봐요. 수행을 해야 되나? 이거를 체득을 하려면 근데 제가 최근에 스님과 손님이라는 법륜 스님 나오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넷플릭스에서 봤는데요. 거기에 노홍철 씨와 이 법륜 스님이 상담하거든요. 네. 노홍철 씨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도 평소에 진짜 화를 안 낸대요. 근데 어머니가 최근에 너 결혼 언제 할 거니?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런 소리 좀 하지 마시라고요. 뭐 이렇게 좀 화를 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도 놀랬대요. 이렇게 화를 원래 안 내는데 왜 그러는 걸까요? 이렇게 스님한테 여쭤봤어요. 스님이 딱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동요가 돼서 화가 나는 건데 그 말이 나한테 욕구가 있어서 그렇대요. 만약에 내가 결혼에 대해서 별로 생각이 없고 아무렇지 않으면 누가 결혼을 언제 할 거냐 좀 해야 되지 않냐 뭐 이렇게 달달 볶아도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평정하게 얘기를 한대요. 그런데 만약 내 안에 욕구가 있는데 그거를 딱 건드리는 순간 동요가 돼서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요, 제가 알아서 한다고요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저도 딱 그 모습을 보면서 예전에 제가 어머니와의 대화했던 그 모습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때도 결국에 원인은 나한테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네요. 그걸 그렇게 화가 나는 말이 아닐 수도 있는데. 맞아요. 남들이 하면 아무렇지도 않을 수도 있고 근데 그런 것들이 결국엔 동요되는 이유는 나한테 있다. 뭔가 아들 된 입장에서 부모님을 위해서 결혼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나 보네요. 은연 중에. 맞아요. 그런 얘기도 했어요. 그때 스님이 또 얘기했어요. 그건 그냥 본인이 하고 싶은 거라고. 그랬더니 또 노홍철 씨도 자기도 결혼 되게 하고 싶다고. 아 그래요? 네, 그런데 잣대가 너무 자기가 높은 것 같다. 쓸데없이. 그건 또 왜 그런 거냐 막 이러면서 자꾸 얘기를 하던데요. 거의 대부분의 원인은 나에게 있네요. 그렇죠. 완전 자기 자신한테. 화도 마찬가지로. 네, 너무나. 그래서 진짜 분노를 잘 다루는 게 관계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관계가 유지되는 게 기분 좋아서도 있지만 이 사람이 나한테 정말 내가 싫어하는 행동을 하지 않는 거, 내가 정말 마음 아픈 행동을 이 사람은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 곁에 있는 것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갑자기 분노하는 순간 정말 치명적인 실수를 하면 그 관계는 무너지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흔들리고 동요되는 이유는 깊은 사이니까. 그래서 화가 나기도 하는 거죠. 만약에 맞아요. 뭐 타인이 사실 지나가다가 뭐 야 이 새끼야 뭐 이렇게 갑자기 소리를 질러요. 미친 사람이야? 이러고 그냥 말죠. 그냥 말아요. 근데 만약에 정말 사랑하는 사이가 갑자기 야! 막 이렇게 한다면 너무 무섭고 막 별의별 생각 다 들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마음이 이미 주고받은 깊은 관계니까 우리가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더 화를 잘 다뤄야겠네요. 맞아요. 근데 저는 그걸 좀 복귀하면 좋겠어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이에서 다투잖아요. 그때 왜 다퉜나? 나는 이런 말을 했다. 이런 말을 이번엔 이렇게 바꿔보자. 그랬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사랑하는 사이에서 또는 가족 사이에서는 거의 반복적으로 싸우는 게 있잖아요. 맞아요. 항상 같은 문제로 싸우죠. 그래서 그걸 파고들어 봐야 돼요. 우리는 왜 똑같은 걸로 분쟁이 일어나는가? 그렇다면 다른 말로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말투. 다음에 화날 때는 진짜 그렇게 해봐야겠어요. 어떻게 해요? 일단 난 그냥 화난 게 아니다. 어떤 감정을 느끼는 것인가를 제대로 알아차린 다음에 내가 원하는 말을 문장으로 정리해가지고 상대한테 부정적인 단어 말고 긍정적인 단어로 얘기하기. 근데 이렇게 우리가 결국 화를 잘 다루면 저는 진짜 성숙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미성숙한 사람은 화를 아무 때나 내는 사람이니까요. 맞아요. 그냥 다짜고짜 다 표출하는 사람들. 그냥 막 길거리에서도 막 소리 지르는 사람들 있잖아요. 제가 진짜 최근에 만났어요. 비행기 타러 가는데요. 제자가 늦게 온 거예요. 막 뛰어오는데 선생님이 일부러 기합 주려고 야 이 새끼야! 안 뛰어! 이렇게 소리 지르는데 뭐 운동 중인가 봐요. 네, 안에서 딱 비행기 타기 직전에. 그래서 줄 서 있던 사람들도 다 너무 심하게 그러니까 되게 민망했는데 그 선생님의 표정은 나 뿌듯해요? 이런 사람이야. 내가 애들 바로잡고 있어. 막 이렇게 거들먹거리는데 너무 별로였어요. 그런 것도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맞아요. 너희가 시간 약속을 잘 지키는 게 얼마나 앞으로 살아가면서 중요한지 그렇게 차분하게 말할 수 있는데 야 이 새끼야 뭐 너네가 안 와가지고 다 지금 줄 서서 기다리잖아. 사실 그거 아니었거든요.
티켓 확인하느라 줄 서 있었던 것 뿐인데. 근데 그렇게 죄책감을 일으키면서 누군가를 훈계를 한다? 이거는 잘못된 방법이긴 하니까요. 그런 것도 다듬어갈 필요가 있죠. 이런 거 학교에서 가르쳐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하죠, 우리? 예를 들어서 뭐 초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나 그런 수업 과목에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진짜 우리가 좀 제안을 해볼까 봐. 화가 날 때 뭐 얘기하는 법, 표현하는 법 뭐 이런 식으로 맞아. 이런 거 가르쳐주면 참 좋겠다. 그러니까요. 이거 아직 어른도 모르니까. 그러니까요. 제가 오늘도 서울대 갔다 왔는데 퇴임하신 교수님이 명예교수님으로 지금 또 숙대에서 교수님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딱 얘기하시더라고요. 아, 말하기는 모두가 배워야 된다. 정말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면서 이런 게 교육에 들어와야 된다. 그러니까요. 저도 너무 동감합니다. 학교 내의 문제도 진짜 절반은 줄어들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죠. 네. 뭐 친구 간의 관계나 선생님과의 관계나 맞아요. 어디서나 인간 사이에서 겪을 수 있는 그런 마찰, 갈등. 이게 어디서나 너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강의를 많이 하게 되긴 하는데 많이 할 때마다 느껴요. 아, 진짜 필요하다. 맞아요. 진짜 그냥 각 가정에서도 필요한 거잖아요. 이런 거는. 그게 아니니까 갈라서게 되고 끊임없이 상처받고. 맞아요. 근데 이걸 잘 표현을 하면 정말 사랑해서 싸우는 건데 그게 사실 이상하잖아요. 그죠? 사랑하면 왜 싸우지? 사랑하면 잘 지내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그렇게 표현하는 방법만 배워도 진짜 잘 지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대화법이나 이런 설득법 같은 걸 많이 공부하고 이 속에 계속 있다 보니까 제가 달라지더라고요. 내가 달라지니까 주변과의 관계가 너무 좋아지고 정말 이 대화를 잘하는 거는 행복해지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같은 콘텐츠도 많이 봐주시고 구독. 구독하고 네, 유료 회원이 되면 진짜 좋아요. 저장도 하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그러면 여러분 행복해질 수 있다고요, 그렇죠? 아, 그럼요. 특히 그 유료 회원들만이 볼 수 있는 강의 컨텐츠가 있는데 그거 보면 정말 좋아요. 매일 보면서 적용을 하는 게 필요하죠. 이거 얘기하려고 빌드업을 다음 편엔 또 어떤 말? 말하기 고민이 있으신 거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는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저희가 또 고민 타파에서 해결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고민 있는 분들 사연을 써주시면 좋겠어요. 다음에 만나요.